지금 연일 떠들썩한 인천 송도에서 벌어졌던 사제총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그동안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해왔었는데 최근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이 지원이 지난해부터 끊겼다. 아들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불만 표출이 살인이어야 했습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들한테 가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으로서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가족 간에도 또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풀었어야만 하고요. 어떻게 뭐 본인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가족의 그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회의 어떤 질서를 깨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은연중에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언론이나 이렇게 저희가 이 얘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것 같은 게 논란의 지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는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다 성인이기 때문에 네. 부모가 연세가 드셔도 국가적인 사회 안전망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 가족이었다는 전통적인 문화를 본다면 그런 부분도 잘 계승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논란이 굉장히 클 만한 이슈여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고, 서로 합의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수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정말 충격적인 뉴스죠. 최근에 우리 사회가 아무리 뭐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게 소원해졌다고 하더라도 아들과 관련한 아들을 자신이 직접 제작한 총기로 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뭐 금전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전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 범죄의 동기를 흔히 얘기할 때 원한 관계 또는 금전 문제, 치정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저는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것에 상당한 그 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인은 굉장히 성공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부인이 가장 아끼는 상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하는 것이 그 네. 사람에 대한 복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범죄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제도적으로 지금 유튜브 상에서 총기 제작과 관련한 영상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총기 안전지대로 알려져 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저런 살상 도구를 만들 수 있다면 강력하게 규제해야죠. 이런 제도들을 정비해서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총기들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은 정말로 다 삭제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해자는 어쨌든 생활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유족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유족 측 입장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뭐 착오로 이제서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이제 지금 피해 의자의 주장하고 유족 측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피해 의자의 진술에는 의존하지 말고 네. 의존하지 않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계좌 자체를 이제 압수수색해서 전부 다 이제 통틀어서 보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아마 범행 동기가 뭐였는지 좀 추가적으로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엇갈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가해자는 아들만 죽이려고 했다라는 부분이고 유족 측에서는
저희가 4.85도 준비를 해드렸는데 아들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서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만약에 이제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뭐 며느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고 손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죄명도 살인죄도 있지만 뭐 살인 미수로도 이제 그 다른 피해자들이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진술은 뭐 아들만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유족 측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는 다른 사람도 이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고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뭐 문을 그때 당시 이제 부수려고 했는데 문이 부서지지 않았고 총기가 이제 발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범행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수로 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제명에 있어서도 살인 미수가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